서울은 아주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차도, 즐길거리도. 그러다 보니 고민도 한숨도 많습니다. 서울은 모든 것이 많은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모여있다 보니 때론 이 도시가 너무 숨막히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곳에서 나고자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 청춘 마이크 수도권.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서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좀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렵고 그렇다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게 좀 서울 같아요. 왜냐면 제가 꿈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정말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외적으로도 압박감을 많이 받으니까 답답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기회도 많고 또 도전해볼 만한 것도 많은 곳이 서울이라서 그래, 내가 어딜 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계속 열심히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여기 서울 생활이 있을 건 다 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 시골 가가지고 여유로운 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꿈을 향해서 서울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기회 도시라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만큼 또 기회가 빡빡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 좀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일단 너무 깜짝 놀랐고 이렇게 유동인구들을 보면서 길거리나 도로나 사람이 일단 너무 많은 걸 보고 좀 압도적으로 놀랐고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아, 역시 서울이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혼잡하면서 너무 편리하면서 마시는 것도 너무 많으면서 하지만 너무 혼잡해요. 별론.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장소,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는 서울. 그 한가운데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산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산은 이제 대중매체들에서 많이 서울하면 가장 많이 소개됐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물쇠, 그리고 서울의 한눈에 보이는 팔각정, 그런 남산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같은 청춘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땐 모든 게 낯설었던 서울. 하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시원하게 숨쉴 작은 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수영이 할 때 재밌고 인라스케이트 할 때도 재밌습니다. 서울숲에 와서 기분이 좋아요. 트렌디하고 나무들이 많아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서울에 요새 되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 오면은 맡아볼 수 없는 풀냄새도 맡아서 그래서 가끔씩 서울숲에 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지냈는데 놀랍게도 약간 서울숲에는 처음 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그동안 왜 안 와봤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공연 이후로도 자주 와서 좀 자유랑 햇살 맞으면서 휴식을 보내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숨통 트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만들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추억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음악과 생계의 경계선에서 항상 고민하다가 또 방황하다가 7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젊은 그 연극 오디션을 보러 가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저보다 더 절박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절박하게
늘 필드에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항상 그렇게 음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마로니에 공원은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준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젊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놀랐고요. 그 노인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곳에 계시면서 청춘을 추억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배들 세대의 그런 문화 향유를 하는 제일 또 중심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와보긴 했는데 그 당시에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이 문화적인 것들의 그런 기억, 추억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모든 세대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 향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원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어린이 대공원에는 즐거운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지치는 날 언제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여섯 살, 7살 때쯤에 어린이 대공원을 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전날 또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너무 큰 기대에 와서 동물원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와가지고 한번 길을 잃어서 막 미아 보호소 막 가가지고 막 찾고 막 아무튼 어린이집 대소동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방에 살아서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 한번 와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에겐 너무나 설레는 그런 순간이었고, 와서 다람쥐통 놀이기구를 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린이 대공원은 쉼터 혹은 소풍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그 대형 놀이공원에 가서 뭐 기구를 타는 것보다 가족끼리 와서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도시락도 먹고 사진 찍고 했었던 것들이 유독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는 큰 놀이기구를 탔다는 것보다 가족들끼리 이제 추억을 보냈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치열한 전쟁터 같아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신촌에서 만난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신촌과 이 홍대 인근 지역은 저희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공간인 당신들 다음 세대가 있기도 하고 연희동에 있거든요. 신촌 및 홍대 인근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저희의 청춘을 한마디로 불사르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촌은 저희 두합사운즈에게는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무대 어떤 경험이 너무 없을 때 신촌에 매주 오면서 한 30번 정도 버스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의 두합사운즈가 있기도 하고, 저희는 신촌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는,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지만 그만큼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 맞춰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지만, 그만큼 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아마 최선을 다한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다신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을 쏟고 시간을 쏟았던 시절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내 삶은 내가 잘 지켜내야 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잠깐의 휴식일 겁니다.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공원입니다. 퇴근하고 한숨 돌리러 왔어요. 일이 엄청 힘들었던 날은 한강으로 물멍하러 오거든요. 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때 탁 트이고 쭉 달릴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러면 따릉이를 타고 이 한강에 옵니다. 그러면 쭉 달릴 수 있어서 그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해져서 이곳을 찾습니다. 일단 댄서들이 한강에서 버스킹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춤도 추고 뭐 먹거리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좋을 때 나와서 스피커 틀고 춤추고 하면은 그게 또 진짜 환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강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삭막한 도시의 오아시스처럼 갑갑했던 삶을 환기시켜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일하다 지칠 때, 노을이 질 때 그 풍경에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맥주 한 잔을 먹고 물멍을 때리면서 제가 왜 아둥바둥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한강에서 휴식을 취하면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사랑할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헤매고 넘어지는 순간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내 눈앞에 놓인 길을 잘 따라 걷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지만 거의 자주 와보지 못했던 곳인데 우리나라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롯데타워에 와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좀 설레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한강 그 자전거 길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든 이 롯데타워가 아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어디쯤 왔고 지금 얼마나 남았구나 이걸 가늠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보는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잠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레슨 받으러 많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 중에 생겼는데 종종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지나만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이제 설레고 새로운 마음으로 레슨을 받으러 왔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롯데 타워 이제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타워를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 자본주의의 상징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좀 특히 여기 강남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뤘던 이런 다 흔적이고 성과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런 과정에서 희생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 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숭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하루살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로 화려한 곳으로 모여드는 그 군중들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게 약간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약간 싫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북부 지역 중에 가보고 싶은 곳이 계신가요?